안녕하십니까.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이혼 분야 최강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2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이혼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포스팅 해드렸습니다. 해당 글 내용 모두를 설명을 드리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시면 한번 저희 블로그 들어오셔서 해당 글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블로그에는 이혼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판례 분석한 것도 있고 승소 사례도 있고 저희 솔로몬 소개의 말씀도 있고 법률 정보에 대한 것도 있고 이혼 전문가만을 위한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관한 모든 정보, 사례, 판례 등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이혼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주제입니다. 그래서 글에는 많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간략하게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이혼 시 보통 재산 분할을 청구할 텐데 왜 이혼 당시에는 이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이혼 후에 청구하려고 하느냐, 이게 부득이한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에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겠죠. 자, 그 예를 간략하게 들어본다면 첫 번째, 배우자의 폭력이나 폭언 등에 시달리다가 빨리 이혼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다 보니 재산 분할 문제를 챙기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두 번째, 특별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어요. 근데 나는 굉장히 이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해서 급히 이혼하느라 재산 분할 문제를 챙기지 못한 경우, 이번 사유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걸어왔는데 나는 기각을 원해요. 그래서 재산 분할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이혼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됐다. 그러면 나중에 재산 분할 소송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또 네 번째,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과거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이혼한 경우, 이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간혹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협의 이혼을 했든 조정 이혼이나 소송 이혼을 했든 간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혼 후에 추가로 전 배우자의 재산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혼 후 재산 분할을 청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청구할 수 있느냐? 예, 결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언제로부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 자, 여기서 이혼한 날은 무엇을 말하느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내 혼인관계 증명서를 한번 발급해 보시면 혼인관계 증명서에 이혼일자라고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2년을 계산을 하면 되죠. 이 이혼일자는 좀 상세히 설명드리면 협의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신고한 날을 이혼일자로 기재합니다. 조정 이혼의 경우에는 조정 조서가 작성된 날이죠. 또 소송 이혼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 또 조정 이혼이나 소송 이혼 과정에서 화해 공고 결정이나 조정에 가름한 결정에 의해서 종결되었다. 그러면 그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 바로 이혼 일자죠. 그래서 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해서 재산 분할을 받아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하는데 재산 분할을 할 때와 이혼할 때하고 재산이 좀 달라졌겠죠. 뭐 팔 수도 있고 재산을 다시 샀을 수도 있고 채무를 변제했을 수도 있고 채무를 발생시켰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혼 시에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혼한 이후에 이 아파트를 팔았거나 누구한테 증여했거나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이혼 시를. 근데 이혼 시에는 아파트가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는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뭐 채무를 예를 들면 이혼 시에는 채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혼 이후에 채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혼 시에는 채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채무는 없는 것으로 치고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 분할을 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할 때는 이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 분할 시가 아니고.
자, 그런데 그 재산 가액을 정할 때는 그 기준이 이혼 시가 아니고 재산 분할 시입니다. 예외 없이. 예컨대 이혼 시에는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었어요. 근데 재산 분할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20억이 가요. 그럼 이 아파트를 10억으로 보고 재산 분할을 할 거냐, 20억으로 보고 재산 분할을 할 것이냐? 예. 항상 재산 분할 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20억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들조차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시기,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시간적 기준, 이것을 많이 혼동하십니다. 이 문제는 잘 숙지해서 재산분할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잘 모르고 주장하면 판사님이 만만하게 봅니다. 판결문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법리와 다르게 주장을 한다? 판례와 다르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 판사님은 상무시를 하죠. 판결 내용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리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를 주장하더라도 주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솔로몬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솔로몬은 20년 동안 오직 이혼만 연구하고 이혼 소송만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쌓은 노하우로 이혼 전문서를 저희 솔로몬이 출간하였습니다. 저희 솔로몬은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로만 구성된 변호팀을 중심으로 박사급, 교수급으로 구성된 연구팀, 그리고 송무팀, 그리고 전직 수사관들로 구성된 증거 수집팀, 증거 분석팀도 운영함으로써 이혼 소송에 최적화되어 있고 이혼 소송을 실효적으로 수행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